첫 문장이 어느 순간 떠오르면 그 첫 문장을 사탕처럼 입안에서 계속 굴리거든요. 계속 굴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다음 문장, 다음 문장, 다음 문장이 계속 자연스럽게 녹아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머릿속에서 좀 정리된 어느 정도의 문장들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편적인 감정을 이야기하고 쓰는 진수빈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거는 되게 어릴 때부터 좀 읽고 쓰는 거를 많이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쓰게 된 거는 제가 20대 초반에 노희경 작가님의 책을 읽게 되면서부터였거든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우연히 읽게 되면서 에세이가 주는 힘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위로받기도 하고 제 상처를 드러내 보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용기를 얻게 되었었거든요. 그 책을 접하면서 제 이야기를 조금 더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제 글을 조금씩 썼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유튜브 촬영 섭외를 받았을 때 조금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저는 원래 말보다는 글이 더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어딘가에 제 모습을 비추고 제가 말을 한다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렇게 결심하게 된 이유는 계속 거절을 하다 보면 그 거절이 어떤 습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떤 거절을 하기보다는 한번 용기를 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계절을 기다리는 마음은 평범한 불행을 끌어안는 방법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쓴 책입니다. 평범한 불행이라는 것은 제가 되게 오랫동안 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나이가 들면서 좀 돌아봤을 때 또 남들처럼 되게 대단한 사건이 있는 그런 불행은 아니었었거든요. 이별이라든지 어떤 죽음이라든지 그런 우울이라든지 그런 대단한 사건이 있는 그런 불행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의 불행은 정말 불행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불행을 불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행을 그러면 제가 어떻게 끌어안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이 이런 기다림이었던 것 같아요. 사소한 것들을 기다리면서 조금씩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들이 지금의 삶을 대하는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란 책은 그러한 평범한 불행들을 끌어안고 사는 기다리는 마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각보다 여러 책방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사랑받을 줄을 몰랐었거든요. 이 책을 제가 책 만들기 수업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최대 고민이 50권을 찍냐 아니면 좀 무리해서 100권을 찍냐 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책 만들기 수업을 하셨던 선생님께 되게 호되게 한 소리를 듣고 300권을 찍게 되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팔리고, 또 다음 책도 찍었는데 또 빨리 팔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기적 같으면서도 감사한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책의 독자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저희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가까운 분들이 많이 떠오르고, 그런 분들이 읽고 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주시는 그런 말들이 되게 좋았고, 어떤 독자분들은 한 해에 읽은 문장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으로 제 문장을 꼽아주시기도 했었는데요. 그 문장은 우리 여름엔 겨울을, 겨울엔 여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차곡차곡 살아내자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첫 책이 제가 2023년 12월 13일에 나왔었는데, 정확하게 1년 뒤인 2024년 12월 13일에 제 두 번째 책인 여전히 못난 마음이지만 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못난 것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 누군가를 대하거나 아니면 제 스스로 뱉었던 못난 생각들이나 못난 말들을 많이 적어둔 책이고요. 책 제목에서도 보이듯이 못난 마음이지만, 제가 못난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제가 발견하는 고운 마음들이라든지 고운 순간들을 같이 기록해둔 책입니다. 이 책은 못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 못난 것의 어떤 반대에는 이제 고운 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에도 누군가에게 들었던 예기치 못했던 고운 말들이나 고운 마음들을 기록을 해두기도 했고요. 그런 고운 느낌을 주고 싶어서 책 표지에도 곡선을 많이 사용해서 유려하고 모나지 않은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못난 마음을 드러내는 것들이 좀 어렵진 않냐고 많이 질문들을 해주시는데요. 만약에 제가 첫 책을 쓰기 전이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누군가 제 못난 마음을 보고 저를 너무 못나게 생각하지는 않을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첫 책을 쓰면서도 제 못난 부분들을 세상에 많이 내보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책에도 이런 못난 마음을 드러내면서 누군가에게 또 공감을 받기도 하고 또 위로를 얻을 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못난 마음들을 이렇게 내보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글쓰기를 규칙적으로 하기보다는 쓰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 보통 쓰는 편이에요. 생활에서 마주한 어떤 장면들이라든지 말이나 이런 순간들에서 이 모습을 내가 글로 남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순간을 쓰려고 하는 편이고, 그럴 때는 보통 첫 문장을 계속해서 떠오르는 편이거든요. 첫 문장이 어느 순간 떠오르면 그 첫 문장을 사탕처럼 입안에서 계속 굴리거든요. 계속 굴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다음 문장, 다음 문장, 다음 문장이 계속 자연스럽게 녹아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머릿속에서 좀 정리된 어느 정도의 문장들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대체로 그렇게 쓴 글들이 저는 마음에 드는 편이에요. 그런 제가 쓰고 싶은 글들이 생겨날 때면은 보통 저녁에 집에서 글을 쓴다든지 저한테 영감을 주는 카페들이 있어서 그런 데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카페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커피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 잘 맞는 커피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분위기까지 되게 많이 영향을 받는 편이기 때문에 너무 시끌시끌하지 않게 속닥한 분위기에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데에서 보통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의 쓰기에 영향을 준 작가는 노희경 작가님이 일단 계시고요. 고명재 시인님이나 안희연 시인님, 유희경 시인님이 쓴 산문집이라든지, 최근에는 박지희 작가님의 크리스마스처럼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 작가님이 쓰신 그 책 전반에 묻어있는 사랑이라든지 불안에 대한 감정들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 책을 수시로 펼쳐보면서 좀 원고를 쓰고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을 얻고 있어요. 보통 그런 시인분들이 쓰신 이제 산문집의 경우에는 세밀하고 다정하고 섬세한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지 못한 은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영감을 얻는 편입니다. 제가 쓰고 싶은 글은 첫 번째 책보다 두 번째 책이 조금 더 밝아졌듯이 두 번째 책보다도 조금 더 밝은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얼마 전에 엄마와 잠깐 통화를 했는데 다음 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엄마가 첫 번째 책보다 두 번째 책이 조금 더 밝은 마음으로 썼듯이 세 번째 책, 네 번째 책은 계속해서 조금 더 밝은 감정을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글쓰기를 통해서 제가 조금씩 마음을 많이 치유했듯이 계속해서 더 밝은 이야기들을 많이 쓰고 싶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다음 책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상반기 중에는 다음 책을 또 선보여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좀 에세이를 통해서 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야기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소설이나 드라마를 쓰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서 이야기들을 한번 써보고 싶고요. 아마 제 에세이와는 좀 비슷한 결일 것 같아요. 특별한 이야기라든지 거대한 사건보다는 조금 소소하면서 평범한 이야기들 속에서 또 위로나 어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쓰는 것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저는 무조건 쓰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작품이나 책 중에서도 읽고 싶게 만드는 책이 있고 쓰고 싶게 만드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쓰고 싶게 만드는 책을 찾기를 권해 드리고요. 그런 쓰고 싶은 책이 생긴다면은 그 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쓰고 싶다고 생각했는지, 내가 어떤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기 때문에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면서 쓰기를 천천히 시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